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10년 후 공중항모로 경항모는 도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무인기를 공중에서 수송기로 회수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무인기들이 발사는 할 수 있지만 회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회수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드디어 공중항공모함이 탄생을 하게 될 겁니다. 언뜻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공중구비를 하고 있는데 공중구비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죠. 개념은 이렇다고 해도 전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서울 겁니다. 이게 지상에서도 발사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 그램린 무인기를 중국 본토 근처 또는 중국 해상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발사를 하는 것인데 B2 이런 폭격기에서 발사를 하는 겁니다. 다수의 폭격기가 동원돼서 대량으로 발사를 하겠죠. 작전 거리가 1000km가 넘기 때문에 스텔스 폭격기로 중국 본토 근처에서 발사를 하고 폭격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회수는 수송기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찰 임무가 아닌 공격 임무를 띈 무인기들은 임무를 수행할 경우는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가격도 3억 원이다, 5억 원이다, 8억 원이다 이렇게 많이 설레를 하고 있지만 임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5억 원대로 잡는다고 해도 FA-50이나 KF-21 한 대면은 100대 이상을 한꺼번에 공격에 동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엔진은 윌리엄스 F107 엔진 700파운드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캡슐형 발사 무인기는 사실 한국이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데블킬러라고 하는 아주 성능이 좋은 공격형 무인기가 있었는데 그 무인기 발사를 캡슐에서 했었습니다. 군용 소형 트럭에다가 캡슐을 2개씩 얹어가지고 다니다가 즉각 발사를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 근 10년 전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인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격찬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기술을 많이 응용한 것 같은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과 이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한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야 같이 발표를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형 무장 헬기에서 발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지만 회수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수를 못하는 무인기를 회수를 할 수 있게 성능을 개발한 게 바로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캡슐형 발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수 기술만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공중구비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좀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형 제트 터보 엔진을 개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램린에 소요되는 700파운드 그러니까 1000파운드 이하급 엔진은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번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1000파운드급 이하 제트 터보 엔진은 충분히 만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인기를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수만 할 수 있으면은 수송기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전 반경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무기 체계가 개발돼서 배치되면은 무시무시한 성능을 발휘를 할 겁니다. 이런 무인기들은 정찰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하는 한국형 경항모에 전투기가 탑재돼 봐야 몇 대나 탑재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공격력이고 그런 공격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방어 세력이 투입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무인 공격기를 회수를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100대씩 이상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경항모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도의 공격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인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피탄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인명 손실이 없기 때문에 설사 작전에 실패한다고 해도 큰 손실이 없고 적에게는 상당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 100대를 동원해서 작전 실패했다. 다음에 200대를 동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보는 적의 입장에서는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기들이야말로 공격형 헬기 또는 전투기들과 함께 멈티 작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않아도 기왕에 개발해놨던 공격형 무인기 기술과 소형 제트엔진 제작 기술, 이런 기술에다가 회수 기술을 연구 개발해가지고 한국형 공중 항모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